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부동산 별별 수다를 녹화하고 올려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올렸다 내렸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 편집 업체로부터 받은 파일은 이상이 없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니까 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중간에서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당황한 분들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업체 측에다는 다시 좀 녹화 파일을 인코딩 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고요. 편집된 파일이 다시 오면 제가 오늘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좀 잘못된 파일이 올라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원 잠실은 왜 임대사업자가 많을까?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그런 기사지요.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렌트홈, 그러니까 정부 민간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 여기에 이제 등록된 데이터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아파트별로 이제 등록된 단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구별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0가구 이상,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이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 아파트 중에 100가구 이상 임대 아파트가 등록됐다 라면 그런 아파트 개수만 센 거예요. 셌더니 노원구가 19개 단지가 꼽혔고요. 강남구는 7개, 송파구는 5개 단지, 강서구도 5개 단지, 양천구 3개 단지, 뭐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 단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들 가지고 이제 좀 나름대로 왜 이렇게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등록했을까를 나름 분석하신 것 같아요. 노원구가 가장 많다는 거는 사실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고 소형 아파트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많죠. 근데 노원구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중층 이상으로 지어진 이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이라면 중층인데 80년대 지어졌는데 용적률이 살짝 애매한, 그래서 재건축 사업 추진도 조금 애매한, 그리고 소형도 많으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는 뭐 재건축이 갈 수도 있겠지만 임대 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다.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라고 하는 거는 5년 또는 이제 8년, 10년의 장기 임대로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많이들 임대사업자들, 노원구에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은 등록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아파트 하면 서울에 어디에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송이죠. 근데 보면 강남구는 7개 단지가 꼽혔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꼽히긴 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1개 단지밖에 없고요. 송파구 5개 단지가 이제 선정이 됐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사실은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어가는, 주택 공시가격 6억이 넘어가는 비싼 아파트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임대사업자 등록들을 많이 안 했더라,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죠. 근데 1만여 가구를 통틀어서 24개 단지 중에 121가구 정도밖에 등록을 안 했고, 반포주공 1단지 서초 같은 경우 3,590가구 중에서 13가구만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 강남권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별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단지가 등록이 돼 있는데, 또, 5개 단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요. 또, 그러니까 잠실주공 1, 2, 3, 4단지 같이, 이제 이런 데들은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이 세대 규모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건축 사업을 끝낸 이들 아파트들 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등록을 했다. 그래서 리센츠가 325가구, 엘스가 124가구, 파크리오가 119가구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 미만이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겠죠. 뭐 소형 평형들, 특히 뭐 이제 파크리오라든가 이런 데 보면 10평대 소형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 강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단지가 10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단지로 나오는데, 강서구가 양천구보다 많아요. 양천구가 3개고 강서구가 5개죠. 예, 이건 아마도 노원구랑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예, 등촌동이라든가 뭐 가양동 쪽에 이런 소형 아파트들, 임대들 많이 놓는, 예,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도 보면 이제 아파트 연차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들의 소유자분들이 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나. 내 들어가서 살 일은 별로 없고 계속 임대를 놓을 것 같다. 그럴 거면 혜택 받으면서 오래 보유하자. 그래서 뭐 5년이든 8년이든 이제 임대 등록하시면서 이렇게 한 데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강서구도 순위권, 예, 그 다음에 양천구도 3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한 아파트가 있는 구들은 이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6억 미만의, 주택가격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 예, 그리고 이제 소형주택들 이런 것들이 많은 구들이 조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뭐 자료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뭐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투자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같은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경매가 4년 만에 증가세다. 예, 부동산 불황이 시작됐나라는 기사인데요. 예, 이 기사가 되게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매가 매물이 없다. 뭐 계속 낙찰가도 높아지고 경매 물건도 안 나오고 뭐 이런다라는 기사들이 보이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20일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사건 32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고, 아무튼 그렇다. 예. 지난해에는 총 85,764건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해마다 10만 건을 넘어섰었는데 작년은 한 85,000건 정도였고, 줄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4월까지가 3만 건이 조금 넘으니까요. 지금 대략 한 올해도 그럼 10만 건, 그냥 딱 숫자를 세보면 지금 3분의 1 기준으로 3만 건이니까 9만 건, 뭐 9만 건, 10만 건 이 정도, 예, 작년보다 좀 늘어나는 수치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6.3% 늘었다고 하죠. 이 경매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뭐 이렇게 내놓고 팔아서 그렇게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 경매를 통해서 팔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좀 악성 물건이 되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가 지금 일단 물건이 많으냐 봤더니 울산이 제일 많대요. 예, 조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울산이 작년 대비 33.7%나 증가했다고 하고, 경북도 22.2%, 광주가 14.4%, 경남이 13.1%. 그래서 지역에 경기 영향을 미치는 데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부산도 11.8%, 대구도 12.4%라고 하네요. 근데 서울이랑 경기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은 5.5%가 줄었고 경기는 0.7%가 줄어서, 사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방과 서울의 경기가 따로 논다. 그러니까 제목이 경매 4년 만에 증가세 부동산 불황 시작됐나라는 제목이지만,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방 쪽은 부동산 불황이 확실히 경매 물건에서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매 물건이 줄어서 불황이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커지면 이제 서울 수도권도 경매 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보통 이제 경매 물건이 접수되고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안 좋으면 뭐 빠르면 올 하반기 또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모양새가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2.7m로 높인다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산 신도시에서 발생했었던 택배 사건,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택배 탑차라고 하는 높은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 이야기죠.
이 택배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각 세대로 배달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자동차들이 안 다니게끔 아이들 보행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을 뺀 그런 단지인데 택배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위험하다. 이제 뭐 그런 이유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 건설회사들이 지하 주차장 택배 탑차를 높이를 낮춰라 또는 주차장을 높여라 등등 이제 근데 주차장을 높일 수는 없죠. 땅을 공사할 때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사 비용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근데 아무튼 그게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법을 건드리기 시작하네요.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 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타이틀로 꼽은 건 이 내용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파트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낼 때 그때도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딱 표시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제일 궁금한 거는 어디서부터 적용될 거냐입니다. 근데 뭐 신도시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승인? 예,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설계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정해지는데요. 요새는 사실 시공사 선정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이슈화 되니까 건설회사들이 택배 차량도 지하로 잘 들어가게끔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얼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가 일종의 홍보 마케팅 셀링 포인트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시공사 선정해 주시면 지하 주차장 1층은 당연히 몇 미터로 해서 택배 차량들이 지상으로 안 가게끔 해드리죠. 요새 시공사 선정한 단지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제 기존에 시공사 선정됐던 데들도 뭐 변경하거나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부터 어떻게 적용될 거냐. 아직 지금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사업 시행인가 받아서 건축 설계가 끝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또 2.7m 택배 차량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고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될지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한동안 뉴스를 안 읽었더니 좀 읽어볼 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뉴스를 여러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 내용까지 보고요. 끊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목아 고덕자이 나란 1순위 마감. 레목아 뭐죠? 신정뉴타운 2-1구역, 신정뉴타운 2구역 1지구,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어제 1순위 청약 있었죠. 그리고 고덕자이, 고덕 6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죠. 1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둘 다 마감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감됐겠죠. 분양가가 괜찮았으니까요. 평균 25에서 31명이 몰렸다는 세대당 뭐 경쟁률이 25대1, 31대1 평균 그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신정뉴타운 2-1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좀 아리까리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뉴타운 같은 신정뉴타운 안에서 이 신정뉴타운 신월동 그 다음에 이제 신정동 두 개로 나뉘는데 신월동 쪽이 좀 집값이 싸고 지하철역에서 좀 멀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 그 비행기 소음이 조금 더 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가격이 조금 벌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신정뉴타운 1-1구역 이 이제 아이파크 위브가 작년에 분양했었잖아요. 그거 분양했던 가격에 비해서 요번에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분양가가 훨씬 높아서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약간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같은 경우는 신정역 그 역세권이고 인근에 보면 이제 신정 4구역 재개발해서 들어간 그 목동 에스테이트 아파트 거기 시세랑 비교해서 사실 물건을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감안하면 좀 먹을 게 있다라고 사람들 판단하신 것 같아요. 뭐 다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25.5대1 경쟁률 399가구 모집하는데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399가구 모집하는데 1만 190명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20평대들이 물량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은 가장 높았고요. 뭐 평균 60대1 거의 나온 것도 있고 주로 이제 공급되는 물량은 84, 30평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괜찮은 물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으신 이 서부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많이 청약들 하셨을 겁니다. 신정 뉴타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요 바로 밑에 보면 신정 뉴타운 2구역 2지구. 세대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 호반에서 분양하는 고기 분양 나오면 거의 마무리입니다. 뭐 사이드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할 때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뭐 메이저한 큰 블럭들은 아니기 때문에 신정 뉴타운이 2000 뉴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에 지정이 돼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 남았네요. 신정 4촉친 재건축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요번에 추진위원회 설립됐고 구역 지정 받았고요. 이제 요번에 추진위원장님 뽑았고 조합 설립 가고 있는 단계니까 거기까지 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고덕의 마지막 분양이었던 고덕 자이 같은 경우도 경쟁률은 높았습니다. 495가구 모집하는데 5,395명이 몰려서 평균 31.1의 경쟁률로 전주택형이 마감됐다고 하고요. 최고 경쟁률은 뭐 한 가구 모집이니까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30평형대의 청약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네요. 근데 고덕주공 6단지 분양은 당연히 뭐 이 인근에 이제 지금 골조 엄청 올라가고 있고, 이 고덕동 일대 가보면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5층 이하의 낮은 이 저층 아파트들만 있고, 고덕 4단지, 고덕스 마이파크 정도 이제 공사되는 뭐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작년 가을에만 봐도 가면 골조들 막 올라가고 있고, 이제 고덕 6단지 그 당시에 철거하려고 이제 이주 끝내고 펜스 쳐놓고 있었거든요. 이들 주변에 분양했던 뭐 아르테온이나 아니면 그라시움이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나 이런 단지들, 뭐 롯데캐슬 베네루체라든가 이런 데 좀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이나 매물 가격들이 딱 시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첨만 되면 로또다 라는 게 빤히 보였기 때문에 많이들 청약하셨겠죠. 자, 뭐 아무튼 이 청약들 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부동산 TV 구독자분들 중에서 당첨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들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